다시 봄이 왔다. 공허의 시작. 정호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3월의 공기가 아직은 차가웠지만 햇살만큼은 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두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봤다. 사직서. 그리고 퇴직 축하라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건넨 얇은 금색 봉투. 축하라니 뭐가 축하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23살에 입사해 59에 퇴직했다. 30여 년간의 인생이 회사 이름과 직함에 묶여 있었다. 명함이 없어진 순간 마치 이름도 사라진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정적이 밀려왔다. 아내 미경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왔어요? 응. 짧은 대화. 이제는 서로의 일상에 질문이 없었다. 퇴직식은 잘했어요? 그냥 뭐 다들 인사하고 끝났지. 그래요. 이제 좀 쉬어요. 몸도 많이 상했잖아요. 그녀의 말투엔 다정함보다 습관이 묻어 있었다. 결혼 30년. 대화는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다. 마치 같은 집의 두 세입자처럼 서로의 공간만 공유하고 있었다. 저녁을 마친 후 정호는 거실 불을 끄고 TV 앞에 앉았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이제 뭘 하지? 그때 방 안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시간 좀 돼요? 왜? 둘이 좀 얘기했으면 해서요. 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란 말이 요즘 들어 가장 낯설게 들렸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정호 씨.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손이 떨렸다. 정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이제 같이 있어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정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피로함이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이라기보단 그냥 우리 둘 다 지쳐버린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돌처럼 무거웠다. 그는 무심히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가 자신의 마음을 적시는 듯했다. 며칠 후 미경은 집을 나갔다. 방에는 그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호는 그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마치 낡은 기억을 접듯 상자에 넣었다. 함께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산 엽서, 결혼식 청첩장.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바스러졌다. 이게 다 뭐라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해방감도 섞여 있었다. 퇴직과 이혼. 두 단어가 동시에 그의 인생을 덮쳤다. 그는 어느새 익숙한 일상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지하철 소리, 출근길 사람들, 커피숍 창가의 빛. 모든 게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일이 되어버렸다.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노인이 말했다. 젊은 양반,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지? 네.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랬어. 퇴직 후엔 다 그래. 근데 말이야, 그게 진짜 인생 시작일 수도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 며칠 뒤 정호는 낡은 카메라를 꺼냈다. 서랍 속에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필름 카메라였다. 손때 묻은 바디를 닦으며 그는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결혼 전 사진을 사랑했던 시절. 풍경을 찍고 사람을 찍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던 시절. 그는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작동하는 소리 같았다. 그날부터 정호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도시의 모퉁이, 버스 정류장, 시장의 노인들, 학교 앞 아이들. 그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으며 그는 조금씩 살아있었다. 피사체를 통해 자신을 보고 렌즈 너머의 사람들을 통해 외로움을 잊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공원 벤치 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자.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내려앉고 바람이 스케치북을 넘겼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림 속에 빛을 그리고 있었다. 정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순간 셔터가 저절로 눌렸다. 찰칵. 렌즈 안에는 봄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은 이름 모를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이혼한 뒤로 정호의 하루는 유리병 속처럼 조용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집안에는 고요한 먼지만 쌓였다.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미경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컸다. 침대의 반쪽은 항상 비어 있었고 식탁에는 그가 쓰지 않는 식기가 있었다. 그릇 하나를 더 씻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정호는 퇴직금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라고 중얼거렸다. 작은 여행의 시작. 그는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다. 몇 년 전 출장으로만 가봤던 통영이었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고 바람이 짭조름했다. 방파제 위를 걸으며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거지? 그는 사진기를 꺼내 들었다. 하늘, 바다, 그리고 사람들. 렌즈 너머에서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조금 살게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바다와 커피. 카페 이름은 단순했다. 그곳의 주인은 중년의 여성이었고 정호보다 5살쯤 어려 보였다. 사진 찍으시나 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예, 그냥 취미로요. 요즘 이런 필름 카메라 쓰는 분은 드문데요. 그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 정호는 그 카페를 자주 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렸고 가끔은 시를 썼다. 카페 구석엔 그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림마다 짧은 문장이 달려 있었다. 빛은 한 번도 어둠을 미워한 적이 없다. 사랑은 다시 배우는 용기다. 정호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다. 묘하게도 그 말들은 그가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 같았다. 대화의 시작. 그날 밤 카페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정호는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왔다.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카메라를 열었다. 필름 속엔 시장에 놓인 아이, 바다, 그리고 석양이 있었다. 빛을 참 잘 잡으시네요. 그저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니에요. 빛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닮아요. 그 말에 정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느끼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저도 남편과 헤어졌어요. 벌써 7년 됐네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담담했다. 그 사람은 제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 사람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는 평온이 있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 그냥 마음이 닳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직 봄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였다. 마음의 잔향.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서연은 그에게 커피를 내리고 그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로의 침묵이 편안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대신 눈빛이 길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혹시 제 그림 좀 찍어주실래요? 그녀는 갤러리에 전시할 그림 몇 점을 준비 중이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는 그녀의 작업실로 향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물감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빛이 참 좋네요. 그가 중얼거리자 그녀가 웃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고 그림은 그림자로 완성되죠. 그녀는 캔버스 앞에 섰다. 붓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정호 씨는 행복하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잘 모르겠어요. 행복했던 건지 그냥 버텼던 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사랑이 끝나면 사람도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양이 바뀔 뿐이에요. 그 말은 정호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새벽의 약속. 며칠 후 서연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작은 전시회 열어요. 혹시 오실래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 날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림 속의 바다, 빛을 가르며 떠있는 배 한 척,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흩어지는 새들. 그 아래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새로운 사랑은 다시 나를 용서하는 일이다. 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문장은 마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다. 서연이 다가왔다. 이 그림 찍어주실래요? 물론이죠. 그는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호 씨,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잠드는 밤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은 몰랐다. 남은 겨울을 건너며 겨울 끝자락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엔 이상하게도 봄이 느껴졌다. 그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카페 앞을 서성였다. 서연의 그림 속 빛과 자신이 찍는 사진 속 빛이 닮아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이름이 없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웠고 우정이라 하기엔 너무 따뜻했다.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언젠가 사랑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그는 새 필름을 넣고 카메라를 들어 카페 간판이 하늘을 찍었다. 구름 사이로 빛이 흘러내렸다. 그 빛은 그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봄은 그렇게 다시 찾아왔다. 정호는 어느새 매일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해변의 작은 바위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녀의 눈빛은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정호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오늘은 뭐 그려요? 빛이요. 빛. 바다 위에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라지기 전의 빛이요. 그걸 붙잡아두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붙잡아두고 싶다. 그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시작될 때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다시 느끼는 설렘. 그날 저녁 서연은 정호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넸다. 오늘 사진도 찍었죠? 네, 그런데 아직 현상은 안 했어요. 현상되면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정호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손끝이 머그잔을 건네며 살짝 그의 손에 닿았다. 그 미묘한 온기가 오래 남았다. 그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랑은 더 이상 자신에게 없을 줄 알았다. 그저 지나간 계절처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그의 세상엔 바람이 불고 빛이 들어왔다. 작은 일상의 행복.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정호 씨, 시장 구경 갈래요? 시장요? 네. 전 거기서 그림 소재도 많이 얻어요. 둘은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다. 붕어빵 냄새, 튀김 소리, 사람들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정호에겐 너무 생생했다. 서연은 장난스럽게 붕어빵을 들어보였다. 고르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웃고 있는 모양. 찢어진 붕어빵보다 웃는 모양이 좋아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럼 저는 찢어진 쪽 먹을게요. 둘 다 웃을 수 있잖아요. 서연이 그의 얼굴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어둠을 녹이는 햇살 같았다. 서연의 과거. 그날 밤 정호는 우연히 서연의 작업실에서 한 장의 낡은 그림을 발견했다. 캔버스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그림 속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건 오래된 그림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제 전 남편이랑 살 때 그렸던 거예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눌러담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림 그리는 걸 싫어했어요, 그 사람은. 그림 그리면 돈이 되냐며 매번 화를 냈죠. 그래서 그만 그렸어요? 잠시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림은 제 숨이었거든요. 정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손은 고단했지만 아름다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다시 그려도 되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당신 곁엔 아무도 그림을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오래된 어둠이 조금씩 지워지는 듯한 빛이 있었다. 어느 봄밤의 고백. 봄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서연은 갑자기 말했다. 정호 씨, 나 사실 겁나요. 뭐가요? 이런 마음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다시 사랑하게 될까봐 겁나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랑은 결국 상처로 끝나잖아요. 정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도요, 사랑을 안 하면 그 상처조차 나누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나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당신 옆에선 숨이 좀 편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은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랑의 시작.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걸었다. 서연은 풍경을 그리고 정호는 사진을 찍었다. 서로의 작품은 닮아갔다. 정호의 사진엔 그녀의 그림 같은 빛이 깃들었고 서연의 그림엔 그의 시선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정호 씨, 당신 사진을 보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한 거예요. 멈춰서라도 이 순간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정호는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찍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 사진 제목이 뭐예요? 빛의 여인.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럼 당신은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 말에 서연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깊은 이해가 있었다. 함께하는 아침. 어느 새벽 정호는 서연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 오늘은 새벽 바다 찍어요. 그녀가 놀라며 웃었다. 지금요? 아직 어두운데? 빛이 오기 전에 가야 해요. 그래야 빛의 온기를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들은 함께 바다로 향했다. 파도 소리, 찬 공기, 그리고 수평선 너머 희미한 붉은빛.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일찍 바다를 본 적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 서연이 빛을 바라보는 순간, 찰칵. 그 순간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침이 담겼다. 새로운 계절. 봄은 어느새 완연했다. 벚꽃이 흩날리고 바람이 향기를 품었다. 정호는 알았다. 이 사랑은 과거의 보상도 외로움의 대체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 이 봄을 같이 찍을래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제가 그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찍어요. 그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점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짜였다. 정호는 생각했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다. 이혼도 상처의 완성은 아니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필름을 감으며 속삭였다. 다시 봄이 왔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김현수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들고 있었다. 미연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다. 오늘은 유난히 파도가 차분하네요. 그러게요. 마치 이제야 제 마음도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는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